소녀는 멋진 모험을 시작하기를 바라며 악마의 열매를 먹었고 그것을 먹으면 강력한 능력이 생길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이 드러나자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의 능력은 단지 과일을 더 빨리 자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과일 농부로 치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의 어린 시절 친구 라이나는 희귀한 신체 능력을 각성했습니다. 10년에 한 번 나타나는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평생 악마의 열매를 하나만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즉사를 의미합니다. 그는 레이나가 자신과 함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성녀의 명령에 따라 레이나는 모험가가 되기 위해 수도로 보내졌습니다. 함께 자란 두 사람은 갈라졌습니다. 소년이 몰랐던 것은 그의 농사, 능력이 사실은 숨겨진 신성한 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악마의 열매 독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두 번째, 세 번째, 심지어 네 번째 열매를 먹고 각 열매마다 새로운 능력을 잠금 해제하세요. 이 진실을 모른 채 그는 과일을 재배하고 팔고 먹고 여가 시간에는 체력 훈련을 하며 농장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우두머리의 제안으로 엘라라는 소녀를 입양했습니다. 함께 집안일을 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엘라가 저녁을 준비한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는 그 소년이 막 집으로 가져온 악마의 열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자마자 그의 몸은 열로 타올랐고 그는 정신을 잃었다. 모두들 그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안에서 새로운 능력 검신이 각성했다. 엘라 또한 충격을 받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확인해보니 그의 원래의 능력인 과일 농부 덕분에 독의 면역이 되었던 것이다. 검신 능력을 사용하여 그의 검 공격은 엄청나게 강력해졌고 마법 저항력도 급증했다. 흥분한 그는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시험해보려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다음날 그는 엘라를 모험가 길드에 데려가 등록시켰다. 엘라는 마음속으로 그를 평가 능력으로 항상 지지할 것을 맹세했다. 하지만 길드 안에서 그는 금발의 건달과 충돌했다. 거만한 태도의 그 건달은 사과를 요구했고 소년이 무시하자 건달은 칼을 휘둘렀다. 무기 없이 소년은 그 공격을 손쉽게 막았다. 건달은 어색함을 느끼며 어차피 봐줬던 건데 중얼거리며 씩씩거리며 사라졌다. 소년은 슬라임 몬스터를 처치하는 임무를 수락했다. 정글로 향하며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그가 나무검을 뽑는 순간 그의 몸은 마치 공중에 뜬 듯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슬라임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일부를 길드에 가져다 팔아 그는 약간의 돈을 벌었습니다. 엘라는 처음에 주저했지만 슬라임으로 번 돈으로 피자 10판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망설임 없이 해부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싸움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사해보니 같은 깡패와 그의 일당이 고레벨 돌 악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악마의 한 방에 일당은 전멸했습니다. 소년은 돕고 싶었지만 악당은 교활하게 악마를 소년 쪽으로 돌렸다. 이제 준비된 소년은 검신 기술을 발동하고 첫 번째 진짜 보스전을 시작했다. 엘라는 그 기술이 방어력을 높여주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었지만 소년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모험가가 될 거야. 소년은 악마의 공격을 피하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자신의 힘을 풀었다. 악당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길드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그에게 그 일에 대해 묻지 않았다. 폭력배의 작은 동료들은 소년에게 직접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순간 길드에 혼란이 터졌습니다. S급 팀이 돌아왔습니다. 소년은 그들 사이에서 레이나를 발견했지만 이제 그녀는 냉정한 유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잊혀진 걸까? 하지만 현실은 레이나의 S급, 팀원들이 그들의 등급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물을 죽이는 것만 신경 썼고 마을 사람들의 피해는 무시했습니다. 레이나의 가치관은 그들과 달랐기에 그녀는 성녀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성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마물을 물리친 자만 기억한다고. 부수적인 피해는 중요하지 않아. 레이나는 서서히 동기부여를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소년에게 무자비하게 행동했던 것은 모두 가면이었습니다. 그날 밤 변장을 하고 그를 만나 자신이 그의 새로운 힘과 모험가 여정에 대해 듣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이 말했어요. S급 팀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나와 함께 하지 않겠냐고. 레이나는 망설였어요. 그만두면 그에게 폐가 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그녀는 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어요. 그 노란머리 건달 팀장에게 말이죠. 그는 거절했고 칼로 그녀를 위협하며 모두 보는 앞에서 그녀의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것이 영광의 진정한 대가라고. 고통을 견딜 수 있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그녀의 마음은 조종당하고 있었어요. 관중들은 다시 환호했고 그녀는 팀과 함께 떠났다. 하지만 그녀가 나가려는 순간 소녀는 폭력배에게 맞서 도전했다. 내가 이기면 레이나를 풀어줘. 폭력배는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도전에 자극받았다. 엘라는 소년에게 경고했다. 저 폭력배의 실력은 엄청나게 빠르다고. 1초 만에 공격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녀가 말하는 순간 폭력배는 그들 앞에 나타났다. 각 공격은 잔혹한 힘을 지녔다. 소녀는 겨우겨우 방어했지만 검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폭력배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레이나, 내가 내 노예가 된다면 이 패배자를 살려주지. 하지만 소녀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레이나, 제가 이길 거예요. 소년의 눈에서 예전의 불꽃을 본 레이나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소년은 근처 사람의 붓을 낚아챘습니다. 모두 웃었지만 소년이 집중하자 붓은 검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전부터 폭력배의 움직임을 연구하기 위해 방어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관중들은 충격에 빠졌다. 소년은 S급 악당을 물리쳤다. 레이나를 돌아보며 그는 말했다. 자, 이제 내 팀에 합류하자. 레이나는 마침내 동의했다. 그들은 레이나의 저택에 잠시 머물렀다.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이 평온했다. 하지만 단 7일 만에 문제가 다시 돌아왔다. 엘라와 레이나는 길드로부터 긴급 소집을 받았습니다. 소녀는 집에서 쉬는 동안 두 사람은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 접수원은 2시간 반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엘라는 아직 등록된 모험가가 아니었기에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모욕감에 상처받은 엘라는 등록을 포기할까 고민했지만 레이나는 엘라의 손을 잡고 내 기술은 값을 매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정 능력은 어디든 필요해. 레이나는 쇼핑을 갔고 허름한 보석 가게에서 엘라는 우연히 모두가 평범한 돌이라고 생각했던 다이아몬드를 알아봤습니다. 깜짝 놀란 레이나는 즉시 그것을 샀습니다. 이것을 본 엘라는 자신감이 다시 솟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옷가게에 갔고 레이나는 실수로 자기 옷을 입어봤습니다. 엘라 옷이라고 직원에게 말하자 직원들은 귀여운 옷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엘라는 모험가처럼 보이는 옷을 원해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지친 엘라는 레이나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편 소녀는 레이나와 엘라의 칭찬에 질투심을 느꼈다. 그들의 칭찬을 생각하며 하지만 그는 곧 길드로 향하기로 했다. 거기서 길드의 4명의 최고 책임자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수사 책임자, 꽃모자 법무 책임자, 호랑이 수염 재정 책임자, 묘지기 그리고 길드 질서의 최고 지도자 성녀. 레이나는 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다. 엘라는 감정을 사용했지만 성녀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의심스러운 레이나가 대담하게 물었다. 블랙스완 티나가 누구냐고? 그녀가 길드와 관련이 있나요? 성녀는 질문을 피했지만 플라워햇은 동의했다. 4명의 지도자가 모두 승인하면 자신의 힘으로 그녀를 추적하겠다고. 논의 끝에 그들은 승인했다. 플라워햇은 12년 전 아테나 호수 근처에서 티나라는 소녀가 흑마법사 능력을 얻었고 당시 시험관은 다름 아닌 성녀 자신이었다고 밝혔다. 충격을 받은 레이나가 물었다. 그 여자의 기억 안 나세요? 성녀는 모르는 척하며 말했다.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고는 오늘부터 당신 팀의 길드 기록을 삭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는 금발의 건달이 레이나를 불법적으로 영입했다고 항의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소년이 회의실로 뛰어들어왔다. 기록이 삭제된다는 말을 듣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상관없어요. 저는 모험을 하러 왔으니까요. 성녀는 그에게 감정 분석 광선을 쏘았지만 그에게서 끝없는 은하수를 보았다. 그녀는 깜짝 놀라 극적으로 멈춘 후 말했다. 다음 S급 임무를 완료하면 내 기록은 안전할 거야. 다음 S급 임무를 완료하면 내 기록은 안전할 거야. 모두 함정임을 감지했지만 소녀는 대답했다. 하겠어요. 명예와 돈 둘 다 원해요. 레이나와 엘라는 성녀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떠나기 전에 재무 책임자 그레이브키퍼가 그들을 멈춰 세우고 벌금을 부과했다. 너희들은 길드의 무기를 가지고 들어왔다. 좋아요. 금 1,000돈 골드. 소녀는 그것은 단지 부러진 칼일 뿐 무기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무덤지기는 그것이 길드에서 빌린 검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제 벌금은 금 5,000돈 골드였습니다. 소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접수원은 그에게 개인 무기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상인 지구로 향하며 그는 전설적인 대장장이를 찾았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몽카라는 이름의 소녀를 만났는데 깡패들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웅처럼 그는 그녀를 구해냈습니다. 모니카는 그들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말했지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채 초대했고 놀랍게도 자신도 숙련된 대장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작업장에서 그녀는 자랑스러운 발명품 공도 만들 수 있는 프라이팬을 선보였습니다. 가격은요, 단 1,000골드입니다. 하지만 소녀는 진짜 힘을 가진 간단한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니카는 마음이 상했지만 소년의 굳은 손을 보자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너를 위해 특별한 절단 도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라의 평가가 맞았습니다. 모니카의 기술은 초고도 단조였습니다. 그녀는 어떤 금속이든 변형시킬 수 있었습니다. 모니카의 아버지는 별도의 작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소년을 위한 무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아버지는 오해했고 그들은 다퉜습니다. 실망한 소년은 떠났다. 나중에 한 연습생이 모니카의 과거 무기로 인한 비극 때문에 그녀가 무기 제작을 피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갑자기 머리 긴 무기상이 나타나 모니카의 아버지를 과도한 계약으로 압박했다. 아버지가 거절하자 무기상은 모니카를 납치했다. 소녀는 메모와 모니카의 곡을 그리고 지하 경기장 주소를 발견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그곳으로 달려가 모든 경비원들을 한 방에 쓰러뜨렸다. 그는 최면 가루를 뿌려 모두 기절시켰습니다. 모니카는 무사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니카의 아버지는 사업과 손을 끊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그 소년에게 자신의 첫 번째 무기를 보여주며 고백했습니다. 전에도 사람을 죽였지만 모두 언데드였어요. 다음날 아침 모니카의 식물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과일 마스터 기술을 사용하여 식물들을 되살렸습니다. 모니카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내 기술은 수면 악마가 아니었어. 그때 큰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무기상이 복수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는 모니카의 아버지를 인질로 잡고 소년에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소년은 다시 수면 악마를 불렀지만 무기상은 번개로 가루를 무효화했습니다. 그는 모니카를 협박했습니다. 너희 둘이 나와 함께 온다면 모든 걸 잊어주겠다. 소녀는 거절했습니다. 소녀는 기습 공격으로 번개 남자를 밀쳐내고 공격했습니다. 땅에서 주운 무기로 공격했지만 방패에 막혔습니다. 그러자 딜러는 거대한 철구를 던졌습니다. 소녀는 막았지만 예측 불가능한 궤적에 애를 먹었습니다. 문득 영감을 얻은 모니카는 자신의 단조, 기술을 사용하여 즉석에서 프라이팬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어리둥절했지만 다음 공격이 날아왔을 때 프라이팬은 완벽하게 철구를 흡수했습니다. 알고 보니 모니카는 프라이팬에 자성을 주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딜러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철은 전기도 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기 흐름으로 공을 재활성화했습니다. 소년의 무기는 이미 낡았습니다. 모니카는 새 무기를 준비했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혀 주저했습니다. 발코니에서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그녀의 결의는 더욱 굳어졌습니다. 긴 머리의 폭력배는 그의 최후의 힘 번개, 군단과 투명해질 수 있는 거대한 전기검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는 생각만으로 그 단단함과 모양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형세가 불리하여 쉽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팬케이크 바람 앞 공격으로 폭력배를 비틀거리게 했지만 그는 더욱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번개 폭풍을 소환하여 소년을 다시 쓰러뜨렸습니다. 모니카와 엘라는 탈출하여 묶여있는 작업장 직원들을 발견했습니다. 모니카가 외부 경비원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는 동안 엘라는 안으로 들어가 모니카가 특수 제작한 가위를 사용하여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한 폭력배가 엘라를 뒤에서 잡았지만 모니카는 구리 동전을 부드럽게 만들어 함정을 피해 그녀를 풀어주었다. 함께 그 폭력배들을 제압했다. 모니카는 아버지 작업장 직원들에게 아버지를 위해 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즉시 동의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칼의 기본 형태를 만들었다. 모니카의 마음은 갈등했지만 그녀는 망치를 들고 벼리기 시작했다. 각각의 타격은 그녀의 믿음을 북돋았다. 마침내 푸른 빛을 내는 칼이 완성되었다. 소년에게 다가가자 소년은 마치 생기가 돌아온 듯 다시 일어섰다. 긴 머리 건달은 충격을 받고 소리쳤다. 미쳤어. 또 다른 과일을 먹고 죽고 싶어. 하지만 그는 억지로 새로운 능력 과일을 소년의 입에 쑤셔 넣었다. 놀랍게도 소년은 살아남았다. 엘라의 평가가 확인되었다. 그는 횃불 눈 능력을 얻었다. 이제 그는 무엇이든 불을 붙일 수 있다. 폭력배는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소년은 차분하게 말했다. 자, 내가 내 번개를 어떻게 부수는지 봐라. 마지막 공격에서 소년은 번개를 베어냈고 둘 다 전력을 다했다. 결국 소년이 이겼다. 승리 후 새 검은 부러졌다. 소년은 모니카가 화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검을 만들어줄게. 바로 그때 폭력배의 동료들이 복수하려고 나타났다. 하지만 보안 책임자가 나타나 그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레이나는 레이크시티에서 처음으로 현지 주민들에게 틴에 대해 물었습니다. 모두들 그녀의 이름에 굳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상쩍게 여긴 레이나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그들을 쫓아 그 남자는 사라졌고 다시 그녀 뒤에 나타나 덩굴 마법으로 그녀를 속박했습니다. 격렬한 싸움이 임박하자 그녀는 순식간에 풀려났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가로막았습니다. 꽃모자 수사국 국장이었어요? 그녀 역시 티나를 몰래 추적하고 있었죠. 레이나는 부탁했어요. 나도 데려가 달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꽃모자는 동의했지만 자기 방식대로, 모든 일은 내 방식대로 진행될 거야. 세 사람은 지하술집으로 향했어요. 비밀번호를 말하자 정보원이 밝혔어요. 티나는 한때 귀족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6살 때 흑마법 능력을 얻자 아버지는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성녀만이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티나는 엘프 춤 축제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도시에 왔습니다. 이 의식은 고대의 정화의 춤으로 괴물의 침략 후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매년 귀족 여성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티나였습니다. 팀이 극장에 도착했을 때 경비병들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플라워햇이 미리 약속된 무용 의상을 보여주며 입장을 허락받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레이나가 티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티나는 곧 레드바인 마법사에게 결박당했습니다. 플라워햇이 소리쳤습니다. 말해, 그 악당용은 지금 어디 있지? 티나는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플라워햇은 티나를 신성한 곳으로 데려가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마법 추적으로 용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땅. 티나는 간청했다. 이틀만 시간을 달라고. 축제 후에 데려가세요. 하지만 플라워햇은 차갑게 거절했다. 레이나는 플라워햇의 무자비함이 정이라는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더 고민하기보다 레이나는 공격해서 티나와 함께 도망쳤다. 플라워햇은 당황하지 않았다. 티나가 축제 전에 떠나지 않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그녀는 마법의 새들을 날려 수색하게 했다. 곧 그들은 떨리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모자에서 꽃을 뽑았고 꽃은 순식간에 시들었습니다.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레이나는 호숫가의 요정석 주변에서 새어나오는 검은 연기를 발견하고 그것이 요정석으로 스며드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와 티나는 성녀의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분홍머리 소녀를 만나자 레이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녀와 당신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왜 제 친구를 공격했습니까? 분홍머리는 레이나가 자신을 구출한 것이 단지 정보를 캐내기 위한 것인가 하는 듯 놀랐다. 레이나는 덧붙였다. 네가 악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난 그저 진실을 원할 뿐이야. 두 사람은 축제 복장을 한 채 북적이는 거리를 걸었다. 아이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을 쫓아버렸다. 분홍머리는 이미 익숙했다. 그때 한 남자가 달려오며 소리쳤다. 모두들 도망쳐. 폭발이 일어나고 괴물들이 나타났다. 레이나는 순식간에 하나를 베어버렸다. 핑크머리는 멍하니 서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요정석이 있는 곳에 몬스터가 나타날 수는 없다. 몬스터가 접근하자 어린 소녀가 쓰러졌다. 핑크머리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시체를 던져 시간을 벌었다. 그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몬스터가 다른 몬스터를 공격하고 있었다. 대중들이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작은 몬스터는 하나는 사라졌고 레이나는 더 큰 것을 파괴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하나가 돌격해왔어요. 핑크머리의 여자는 죽은 몬스터들을 결합한 치명적인 융합 마법을 사용하여 공중 무기를 만들어 적을 강타했어요. 레이나의 무모한 행동에 짜증이 난 핑크머리의 여자는 소리쳤어요. 네가 이러다 위험해질 거야. 레이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을 도와야 해요. 하늘에 거대한 검은 구름이 형성되더니 엄청난 크기의 괴물이 나타났어요. 대중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자 붉은 머리의 덩굴술사가 마침 나타나 덩굴로 짐승을 갈기갈기 찢었다. 플라워햇은 모두에게 사찰 은신처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고 그곳에서 장벽 마법으로 괴물들을 막을 수 있었다. 그녀는 레이나와 손을 잡았다. 우리의 싸움은 별개였지만 이제 우리는 공통의 적을 가지게 되었다. 검은 연기가 호수 쪽으로 번지며 요정석을 노리고 있었다. 플라워햇은 누군가 전투나 차원문을 열었다고 추측했다. 엘프스톤을 역설계해서 괴물을 유인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파괴해야 해요. 핑크머리는 격분했습니다. 엘프스톤은 이 땅의 신성한 상징이에요. 파괴하면 제 춤과 꿈은 무의미해져요. 정체불명의 백발적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괴물을 소환하여 공격해 왔습니다. 레이나는 괴물과 적 모두에게 돌격했지만 백발의 남자는 환영이었습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복수의 사도다. 내 임무는 열등한 종족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되찾는 것이다. 그는 더 많은 괴물들을 소환하여 공격을 개시했다. 배가 흔들리며 핑크머리 여자가 물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의 나르는 사슴을 타고 도망쳤다. 물 위의 전투는 모두를 수동적으로 만들었다. 레이나는 물 위에 수정 플랫폼을 만들었다. 괴물의 얼굴을 보고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요정 왕처럼 생겼어. 그녀는 흰머리 여자와 싸웠지만 플라워 해시포터를 폭발시켜 모든 것을 망쳐놓았어요. 백발의 여자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플라워 해시 말했어요. 나는 신성한 경전 아래 숨겨진 금서 48권을 읽었어요. 그녀는 레이나를 밀었어요. 엘프스톤을 부수세요. 그렇지 않으면 끝장이에요. 레이나는 망설였어요. 그 아이가 여기 있었더라면 하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스튜어트가 제3의 길을 알지도 몰라요. 상황은 점점 위험해졌어요. 레이나가 마침내 요정석을 박살냈습니다. 검은 안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발은 단지 시간을 벌고 있었을 뿐입니다. 갑자기 호수가 바닷물을 흡수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수룡이 나타났습니다. 근원신, 용이 핑크머리에게 용의 숨결을 뿜었다. 공격은 막혔지만 여파로 도시 일부가 무너졌다. 충격받은 핑크머리는 정말 강하네 하고 중얼거렸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레이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싸워. 5초만 시간을 벌어줘. 핑크머리는 동의하고 몬스터 시체들을 합쳐 거대한 촉수 괴물인 크라켄을 만들었다. 크라켄이 용을 묶었고 레이나는 고속으로 돌진하여 목 약점을 노렸다. 그녀는 검으로 목을 쳤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용의 산성 기운이 크라켄을 녹였다. 백발의 여자가 비웃었다. 이게 다야? 그러자 그녀는 용과 융합했다. 플라워 해시, 학자의 눈을 발동시키며 말했다. 신체 융합 기술이군. 그녀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용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제가 융합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백발이 용의 몸 안에 있다면 어떻게 다른 괴물들과 엘프스톤의 부패가 일어났을까? 백발이 공격했지만 플라워 해시, 금단의 방역 마법으로 폭발을 막았습니다. 전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머리 덩굴 사용자의 도움으로 플라워, 모자는 살아남았지만 전장은 분열되었습니다. 모든 희망은 레이나와 핑크머리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흰머리의 여자는 마을에 직접 마법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레이나는 높은 마법 저항력으로 그것을 흡수하려 했습니다. 막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용의 빈을 쫓아 들지 못하는 소녀가 아니야. 그녀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용의 숨결을 향해 돌진하며 그녀는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무너진 유니콘이 보였다. 낯선 플래시백이 떠올랐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소녀가 요정광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유니콘도 함께 있었다. 다음 장면에서는 요정광이 괴물들과 싸우고 있었다. 현재로 돌아와 레이나의 배기가 드래곤의 팔을 찬란했다. 백발의 남자가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너도 날개가 생겼다고. 레이나가 순식간에 나타나 나머지 한 팔도 베어버렸다. 그녀의 힘은 검성을 훨씬 뛰어넘었다. 백발의 여자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목표는 마을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레이나는 칼날로 마법의 파동을 베어버렸다. 백발의 여자가 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레이나는 용에게 착지했다. 그녀는 용의 검은 기운을 정화하기 시작했다. 용이 약해졌다. 격분한 백발은 소리쳤다. 어떻게 이 여자에게 질 수 있지? 하지만 패배를 인정하고 그녀는 도망쳤다. 레이나는 기진맥진하여 쓰러졌다. 분홍머리는 꽃모자로서 그녀를 부축했다. 그리고 순간 치유를 위해 거품으로 감쌌다. 레이나는 말했다. 고마워. 너는 내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견뎌냈어. 분홍머리 소녀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도시는 구해졌지만 흰머리 소녀는 반전 능력이 담긴 부적을 떨어뜨렸다. 꽃모자 소녀가 그것을 읽었다. 이 부적은 요정돌의 효과를 반전시켜 방어를 유인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었다. 그녀는 레인에게 물었다. 그 날개와 검의 힘은 어디서 얻었니? 레이나는 추측했다. 아마 유니콘이 준 것 같아. 빛나는 영상이 나타났다. 요정 왕의 마지막 메아리였다. 내가 아니라 유니콘의 축복이었다고 그가 말했어. 옛날에 우리는 괴물들과 싸웠어. 그리고 유니콘은 자연을 구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지. 이제 유니콘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엘프의 춤을 바쳤으면 했어. 핑크머리는 주저없이 동의했어. 레이나가 응원하러 가자. 핑크머리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 나랑 같이 춤을 춰.
마을 사람들은 지켜보다가 저절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어. 핑크머리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춤이 끝나고 요정돌은 빛 속으로 사라졌다. 요정왕의 메아리가 사라지며 유니콘의 영혼을 레인에게 맡겼다. 그녀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다음날 아침 레이나는 깨어났다. 꽃모자는 설명했다. 네가 유니콘의 신성한 힘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절한 거라고. 한 마을 사람이 다가왔다. 감사합니다. 성녀님께서는 무기만 주셨을 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꽃모자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생각했다. 무기가 다음날 도착한다고? 성녀는 요정석이 파괴될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선언했다. 성녀의 힘은 감정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힘이라고. 그녀는 아무도 식별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결론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레이나와 핑크머리, 여자를 같은 장소로 보낸 것. 두 마리의 용, 그것은 모두 성녀의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핑크머리 여자가 변호하려 했습니다. 성녀는 저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꽃모자는 엄격해졌습니다. 눈을 뜨세요. 그녀에게 언제까지 휘둘릴 겁니까?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저와 함께 가요. 함께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레이나가 동의했어요. 저는 제 자유를 원해요. 누군가의 미래 비전에 꼭두각시처럼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핑크머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화면 전환. 소년의 궁극의 무기가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의 화염 기술과 완벽하게 호환되었다.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모니카가 그와 함께했다. 그녀는 말했다. 그 검으로 무엇을 할지 보고 싶어요. 어쩌면 제가 더 나은 검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는 웃었다. 좋아요. 당신 같은 동료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